35세 신인 래퍼 수상 소감. 요거 유명한 거라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야. 39세네요. 뭐 늦각이긴 하네. 요건데 아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분이라 하루 1분 동기부여 현 사이트에 나온 겁니다.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계속 나아가라고. 성공은 그 이면이 있다. 결국 잘 될 거예요. 앞유리가 백미러보다 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것들이 이미 지나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 비슷하게 얘기했던 분 중에 저 그분 생각나요. 곽도원 씨. 곽도원 씨는 자기가 한쪽 귀가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배우를 하는데 자기 보고 그만해라 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했대. 특히 선배들이. 근데 그분이 아마 곡성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으실 때 이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남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이렇게 빛볼 날이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 뭐 이랬었어요. 좋은 소감이죠. 그 다음에 저기 스토브리그에서 두 번째 주인공이셨던 분 이름 뭐지? 테디 창이라고 할게요. 오정세 배우. 오정세 배우도 그 즈음에 그 상 받으시고 나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심히 하시라. 그러다 보면은 다 빛을 볼 날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이런 수상소감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은 메시지죠. 다만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열심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겠죠. 재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재능보다 열심히 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분들은 유명해지기 전에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셨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느지막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본인의 실력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실력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운이 좋아서 뻥튀기 튀겨지듯이 튀겨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위치에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본인이 있어도 될 위치에 있게 되신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몇몇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 재능이 없는 건 차치하고, 재능은 없을 수도 있죠. 재능이 없는 걸 차치하고 그냥 노력을 또 안 해요. 열심히 안 살아요. 그냥 내가 배우다, 가수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다, 내가 무슨 머시기 전문가다 라고 이미 자신을 정하든지, 아니면 배우가 될 사람, 가수가 될 사람, 백만장자가 될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될 미래에 대한 꿈 같은 소리만 짓거리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면서 빈둥거리는 새끼가, 이런 분들의 수상 소감을 듣고 맞지 하고 있는 건 이분들의 인생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수상 소감을 욕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이 업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씹상타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능은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열정을 쏟고 싶은 이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놓고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만해라 하는 거는 개새끼들입니다. 하지만 님이 진짜 되도 않는 콘크리트 벽에다가 찔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님 그만하세요, 그러다 아직 불라져요 라고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메타인지 조무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제발 콘크리트 벽에다가 찔 좀 그만하세요. 요거 조금 인상 깊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요분이 나인뮤지스 멤버셨어요. 나인뮤지 씨가 고구마를 캐러 진짜 생막노동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쪽 지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이쪽 찍고 있잖아.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재밌게 찍고 계셔요. 박경림 씨 같네. 그래서 이분이 일만 진짜 오지게 몇 시간을 하고 현타가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카메라 대본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땡볕에 타면서 왜 배경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조만간 나인뮤지스 탈퇴하려고요. 이거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얼마 안 있다가 탈퇴해버리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었던 거죠. 빡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 근황이 최근에 뭐 나왔나 봐요. 근황 올림픽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영상을 보진 않아서. 여기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으면서 28년 된 커피 로스터리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건강하신 분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도 외모 조건이면 이쁘시잖아요. 거기다가 연예인 출신이시고 이러면 좀 편하게 돈 벌려고 좀 BJ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자 남자 만나서 뭐 스폰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시집이나 잘 가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토론토 가셔가지고 카페에서 알바하고 계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고 많이 바쁘고 말이 바리스타지 설거지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고 최저시급 받고 있대요. 근데 워라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캐나다에서 제2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는 너무 치열했었는데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런 삶이 싫었는데 보여주기식 이런 삶 싫었는데 여기에서는 막 쫓기듯이 치열하게 비교하면서 살지 않고 쥐뿔도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처럼 이렇게 압박감이 심하지 않다. 그런 말을 좀 하네요. 근데 제 친구도 예전에 캐나다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중국, 캐나다 두 군데 유학 갔다 왔었는데 중국은 진짜 가지 말라 그랬고 걔가 나한테 캐나다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돈만 있으면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고. 그 영주권 이런 게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고 해요. 한 4년 전에 오셨다고 합니다. 대학교도 여기서 나오셨구나. 우리 모두 화이팅. 좋네요. 여기 그분도 있다. 아이유 친구 누나, 아이유 언니. 유인나 씨도 예전에 고등학교 강연 가서 자기가 연예인 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배우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대. 원래는 저기 걸그룹 하려고 했었죠. 걸그룹 연습했고 데뷔도 아마 하셨었나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배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뮤지컬 오디션을 받고 그 오디션에서 모 기획사 대표한테 되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 와서 미팅을 했는데 너를 우리가 배우로 좀 잘 키워보고 싶다. 우리랑 계약하자. 그리고 그 뮤지컬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기분 좋게 계약을 하고 뮤지컬 연습을 하러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쌩 같아. 그러니까 낙하산인 거지. 원래 이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왜냐면 뮤지컬 하던 애도 아니니까 애초에. 근데 낙하산으로 박힌 거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맨날 구석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율동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 연습하는 거 맞추고 있는 거 보고 이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조명하시는 분이 다친 거야. 불이 나게 급하게 조명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지 급하게. 왜냐면 그냥 조명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동선 이동을 하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조명을 쏴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작품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만 조명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구하지 당장. 그때 이제 유인나한테 너 혹시 조명이라도 좀 해볼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장갑 끼고 뜨겁대 조명이. 그래서 자기는 모든 대사, 모든 동선을 다 외우고 있어서 조명을 쐈대 공연에서. 그렇게 이제 공연이 끝났는데 본인이 세컨, 서드 주연이어서 그 퍼스트 주연이 아파야 자기가 연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한 번도 안 아프셔가지고 공연은 한 번도 못했대. 근데 종연하고 나서 회식을 하는데 유명한 모 뮤지컬 배우 선배가 와가지고 술 한잔 따라주면서 그래 이년아 너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을 해줘서 펑펑 울고 집에 가서 이번 경험이 너무 나한테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학생들한테 말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판대요. 파다가 보석이 안 나오면 없네 하고 뒤돌아서서 간대. 근데 그 사람이 파던 바로 밑에 보석이 반짝이고 있다는 거야. 보통 조금만 더 파면 보석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 걸음을 못 참고 그만둬 버린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보석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땅을 계속 파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감명이 깊고 본인의 경험담이니까 더 감정이입이 되고 우리도 너무 좋은 얘기잖아. 근데 땅을 안 파는 새끼가 땅을 쳐다보면서 저 밑에 내 보석 있음 이지랄하고 인생 녹이는 건 개병신이 맞아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제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구독을 취소하고 저를 욕하러 흑겔로 들어가고 상관없어요. 한 명이라도 그런 병신짓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뭐라도 쳐 파면서 인생 사세요 진짜. 저는 모든 인간은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요. 매우 옛날부터 하던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중에서 동물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는데 어쩌면 그때 그 시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대한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매우 어렸을 때는 뭐 인생 감사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던 것 같으니까 20대 중반쯤이겠네요. 트레이너 한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힘들죠. 잠 많이 못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한 2년쯤 일하고 나면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것도 빠지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사람에 대한 다큐도 봤지만 동물에 대한 걸 특히 보다 보면 제가 특히 곰 다큐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어미곰이 주인공인 모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곰을 심지어 그 제작팀이 여러 해 동안 쫓아다녔어요. 한 3에서 5년 정도. 그 기간 동안 걔가 새끼를 만 3-4번을 낳고 걔네들을 키워서 분가시키고 하는 초대작 다큐멘터리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보는데 어미곰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요. 엄청 힘들게 성체가 돼요. 어렸을 때 자기 형제들 다 죽어. 막 공격당해가지고. 힘들게 성체가 돼서 처음으로 새끼를 가졌는데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새끼들도 또 잃어요. 슬프게. 근데 또 다시 엄마가 되고 새끼를 낳아서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저기 일단 수컷 곰 새끼들은 전부 싹튀충이에요. 신시키고 다 튀어. 그래서 엄마 혼자 그 겨울잠 자는 중에 출산을 하고 겨울잠에서 깨서 밖에 나오면은 애들은 아직 막 꼬물꼬물해. 밥을 먹여야 되잖아. 눈이 이제 막 녹았는데 먹을 게 뭐가 있냐고. 힘들게 찾아서 밥 먹이고.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게 그 연어 시즌. 연어 시즌에 근데 곰들이 각자 나와바리를 갖고 있어요. 등치 큰 새끼들이 제일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연어가 호도도도 올라오면은 탁 채가지고 입에 넣고 그 눈깔 있는 데하고 배 2번 뜯어먹고 버려. 걔들은 워낙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태니까 최고 좋은 명당 자리잖아. 강남이야. 그래서 연어가 호도도도 들어오면은 바로 손으로 칵 쳐가지고 입에 문 다음에 눈깔 파먹고 배 한 번 뜯어먹고 버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새랑 뭐 여우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나머지 먹고. 근데 수컷 중에서도 힘이 약한 애들은 좋은 자리를 못 잡는데 암컷들은 어떻겠어. 거기에다가 새끼까지 딸렸잖아. 그래서 자리를 못 잡고 이 잔잔바리 주워 먹는데 잔잔바리 먹을 때도 이제 다른 암컷 곰들하고 경쟁도 있고 또 새끼를 넘본 새끼들이 있어. 여우랑 늑대 이런 새끼들. 그럼 그것도 지키랴 정신이 나가. 거긴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암컷 너무 불쌍해. 수컷에 비해서. 수컷은 씨발 계속 처먹고 싸움밖에 안 해. 이 새끼들은 뒤질 때까지. 처먹고 싸우고 싸우고 처먹고 싸우고 싸우고 3가지밖에 안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새끼들이 너무 골아가니까 얘가 결단을 내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컷 큰 게 어디 명당 자리에서 먹고 있는데 아 씨발 모르겠고 이러면서 가서 막 덤벼요. 암컷곰이. 아 씨발 몰라 이러면서 막 팔 휘두르면서 막 공격하니까 수컷곰이 처음에는 꺼져 이 미친년아 이러더니 막 앵기니까 오 씨발 미친년인 것 같다. 머리에 꽃 달았다 이러면서 도망가. 왜냐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새끼들이. 그래서 명당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어들이 또 알 낳고 나면 많이 죽어요. 그거 막 이렇게 건져가지고 새끼들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성체 만들고 막 그런 다큐를 봤어.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축복받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동물 다큐들을 보면서. 사자 거 막 이런 것도 제가 사자, 곰 이런 걸 좀 좋아했는데 사자는 그건 또 마침 또 수컷 사자였긴 한데 수컷 사자도 원래 쓰레기 새끼들인 거 알죠? 대부분의 사냥을 암컷 사자들이 합니다. 암컷 사자들이 애기들도 키우면서 사냥도 다 하고요. 사냥 끝나고 나면 수컷 새끼들 처자고 있다가 기어와가지고 맛있는 내장 부분 다 처먹고 가요. 가고 나면은 이제 새끼들 먹고 남은 거 암컷들 먹고 이래. 근데 사냥도 안 해.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는 모 수컷 사자가 주인공이었는데 수컷 사자의 일생을 이제 한번 조명을 해준 거야. 이 새끼들도 맨날 싸우고 처먹고 싸우고 3가지밖에 안 하는데 수컷도 사실 힘들다라고 보여주는데 암컷들이 영역 다툼이 좀 심해서 사냥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컷 사자 대장 새끼가 대장이 주인공이었어요. 1인자. 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물소한테 가요. 물소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1톤까지도 나가죠. 겁나 크죠. 보통 좀 스피드가 있는 친구들은 물소의 새끼를 노립니다. 신나게 뛰어가서 새끼 뭐가지 물어 죽여. 그러면 물소 어미가 보고 이 초식동물이라 어쩔 수 없이 애가 이미 틀린 것 같으면 도망쳐버려. 대부분은. 이러니까 초식동물이 머릿수가 많아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버려 안 되면. 그리고 저희 가서 쳐 울고. 아무튼 그런데 그 수컷 사자들은 간혹 성체 물소 사냥을 해요. 대부분 한 3마리씩 가서 하는데 걔는 혼자 했어. 우리 무리가 굶주리고 있으니까 걔도 구국의 결정을 내려서 갑자기 물소 있는 데로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거기도 물소 대장이 이렇게 뿔로 박으려고 해요. 오지 말라고. 대장까지는 아니고 수컷 중에 조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애들 있잖아. 대장 물소가 센 척하고 있으니까 지도 센 줄 알고 나대는 수컷이 하나씩 있잖아. 걔한테 바로 점프하니까 나머지 물소들 다 도망가. 그래서 1대1 맞다이를 뜨는데 정말 힘들게 그 숫사자가 물소를 잡아. 근데 물소 잡다가 뒷발에 밟혀가지고 갈비가 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사냥에 성공했으니까 무리들이 와가지고 암컷하고 새끼들이 막 먹었어. 근데 웬일인지 그 수컷 사자는 식사를 하지를 않아. 왜? 갈비가 나갔어. 밟혀가지고. 그래서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쉬고 있는 거야. 근데 참 야생은 잔인한 게 2인자가 옆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해요. 이 새끼 아픈 것 같은데, 이 새끼 다친 것 같은데, 지금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2인자 사자가 결투 신청을 하고요. 싸우고요. 갈비 부상 때문에 우두머리가 집니다. 2인자 사자가 일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새끼를 죽입니다. 자기 새끼가 아니거든요. 사자는 대체로 1인자만 짝짓기를 합니다. 암컷은 되게 여러 마리고 자기 새끼가 아닌 새끼 사자를 전부 다 물어 죽이고요. 암컷들이 처음에는 되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내 새끼 살리려고. 근데 새끼가 다 죽고 한 3일 정도 꺼이꺼이 울고요. 4일 차에 발정이 옵니다. 나 그거 보고 사실 정 떨어져서 그 이후로 사자 다큐를 안 보는데, 왜냐면 결국에는 후세를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우리가 한 4, 5일 지나면 발정이 오고요. 그러면 2인자였던 애가 짝짓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새끼들이 태어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1인자였던 숫사자는 자기의 새끼들이 물려 죽는 걸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일단 무리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요. 물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강에 가서 목을 축이려고 물을 이렇게 먹는데 싸우다가 여기 목에 구멍이 나서 물을 먹는데 여기로 계속 새요. 그 장면이 진짜 안 잊혀져요. 너무 많이 다친 사자가 막 상처뿐인 사자인데 강에서 목을 축이는데 목에 구멍이 뚫려서 여기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아픈 걸 눈치챈 하이에나 새끼들이 몰려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이에나 한 마리 죽이고 결국엔 죽어서 먹힙니다. 내가 이제 그거 사자 다큐 본 다음에 좀 정 떨어져서 그 뒤로 사자 다큐를 안 봤어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인간은 정말 정말 축복받은 존재다. 물론 그 이하로 살아가시는 되게 힘드신 분들, 특히 제3세계 국가 같은 데는 아직도 매우 어렵게 살지만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도에서 태어난 나는 얼마나 축복받았나. 내가 지금 닭가슴살 처먹으면서 징징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도 현재 야생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인생의 삶의 소중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때 제가.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원래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뭐 이재명 아저씨가 25만 원씩 주지 않아도 이미 최고의 복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안 받아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 문명 국가에 문명 시기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복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야생 동물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는 사회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노력이 되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인서울대학교를 노리고 모든 취업 준비생이 대기업을 노리고 이런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있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오늘 내가 푸시업을 원래 40개 하는 새끼인데 41개를 한다든지 내가 턱걸이를 못하는 앤데 매달리기라도 2, 30초 해본다든지 책을 하나도 안 보는 앤데 오늘부터 책을 한 장이라도 읽어본다든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숙제를 한다든지 그게 뭐든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새끼들이 저는 존나 싫어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애국자는 아닌데 애국하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좀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좀 살벌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서 파키스탄의 하루 뭐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다음에 인도에서 좀 낮은 지위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저 영상으로도 올린 거 있잖아요. 6, 7살 먹은 애가 누나 빚값으로 채석장으로 팔려가요. 빚이 난 이유는 누나가 시집 가는데 지참금을 500만 원 빚진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럼 시집을 안 가면 되지 않나. 거기 종교상 다 큰 어른 된 여자애가 시집을 안 가는 게 죄예요. 결혼을 안 하면 죄야. 인도는 출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중국을 따라 자라빠 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누나 시집 보낸다면서 300, 500을 빚을 지는 거야. 지참금 져서 보내야 된다고. 그것도 국룰이라서 안 할 수도 없어. 그 빚을 애 앞으로 해놔요. 그러면 7살짜리 애가 채석장으로 팔려가요. 500만 원 값으로. 7살 때부터 돌을 날라요.
돌을 크게 깨고 나면은 포크 같은 걸로 저기 차에다 싣고 잔잔바리 부서진 거를 막노동 꾼들, 어른들이 좀 큰 거 들고 다니고 애들도 손바닥만한 건 들 수 있으니까 그 돌들을 모아. 애들이 채석장에 있으니까 몸이 하얘요. 돌가루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어. 식사는 하루에 한 끼 난을 줘요. 난에다가 카레를 약간 우리로 치면 간장 종지 같이 아주 조금 줘요. 그러면 그 난을 거의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밥은 뭐 5분이면 다 먹고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요. 채석장에서. 주인한테 가서 애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카르마를 믿는 사람들이다. 인도는. 나는 전생에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부자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했던 그런 이로운 일들에 대해 그 보답을 받는 중인 거고 쟤들은 전생에 나쁜 놈들이었어. 쟤들은 전생에 죄수들이었어. 그래서 현생에서 고통받는 거니까 내가 오히려 쟤들한테 고통을 주는 게 오히려 카르마를 완성하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을 단죄하는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예 안 통해요. 그걸 어떻게 이겨 그런 논리를.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낮은 계급으로. 근데 또 심지어 이제 전쟁까지 한대. 어쩌라는 거야. 미치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 가서 뭐 밥 먹는데 테이블이 좀 더러워.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아까 더러우니까 닦아달라고 하죠. 이러면서 기싸움 하는 걸로 유튜브 쇼츠가 올라오고 우리가 그걸 보고 아우 씨발 뭐 주인이 어떻네 알바가 싸가지 없네 너무 예민하네 이걸로 싸우고 있는 너무 행복한 나라인 거야.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년 쓰다가 버린 폐 자동차 배터리를 주워다가 전부 분해한 다음에 새로 조립해서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유해한 액체에다가 손을 담가가면서 배터리를 다시 조립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면서 파키스탄에 하루 이런 게 나오면서 일당 받고 좋아하고 가서 카레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 손으로 막 밥 먹고 있어요. 왼손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셈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전쟁은 안 나야 돼. 진짜로.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밀어붙여. 이런 정신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쌀집 하시다가 그런 대기업 총수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했던 어떤 연설 같은 게 있죠. 거기에서 인간이 이겨내지 못할 것은 전쟁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분은 전쟁을 겪은 세대잖아. 6.25를. 전쟁은 진짜 넘사벽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분이 안 겪어본 일이 하나도 없잖아.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전쟁은 안 되나 봐 진짜로. 저는 이제 가끔 주제 넘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코어 팬분들은 라이브 방송 보시니까 이제 저의 이런 면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라이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흑자일스가 자꾸 뭐 자보 뭐 이러고 나는 막 일을 만들어서 배구 선수를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200, 20배기 그거 이런 걸 좀 보면은 이런 면을 좀 잘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뭔 사고를 치면은 이런 면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이런 면은 전혀 모르고 맨날 자보 야스야스 이러고 있는 놈이 사고 친 걸로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괴리가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저한테 무슨 사건 사고 터져도 쉴드 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고.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은 저를 쉴드 치는 여러분을 보면서 괜히 흑기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대가리 깨져가지고 흑자 편든다. 아니 어떻게 흑자 편을 들 수 있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런 면을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도 240으로 입문하긴 했음. 240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였나? 그 바로 전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오! 이러면서 흑자일스님 이러면서 어떤 형사 사복인 거 보니까 형사인 것 같아요. 형사 3분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특히 막 악수를 격하게 하시면서 240 빼기 그거 진짜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러면서 막 셀카 찍고 막 이랬거든요. 준준 시험 떨어지고 2달 운동도 안 하고 쉬는 날은 술만 마셨는데 내일부터 운동이랑 공부 시작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이런 멘트가 참 힘이 돼요. 이렇게 저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 뭐 살을 뺐다, 몸을 키웠다, 뭐든 해보기로 했다,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런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집에 있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거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직접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니까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어디 뭐 안 비싼 데라도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도 어디 가서 1,5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 거기라도 가서 그거라도 마시면서 사람들 있는 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홀랐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에요, 진짜. 그냥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다들 정규 교육 받지만 다들 인서울 4년제 가요? 아니잖아요. 공립대에 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결국에는 다 점진적 과부하가 중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꿈을 크게 갖고 그 꿈을 쫓는다고 해서 더 멋진 인간인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오는 것뿐이지 우리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 뿐 멋진 인생 살고 계신 분은 널렸고요, 많고요. 꼭 남보다 우월하고 멋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목표를 쫓아야지만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노력도 그런 작은 것들까지 다 포함인 거고. 자기 분수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연애 관련된 영상에서 소위 이제 끼리끼리 만나라, 분수에 맞게 연애하면 행복하다라는 얘기하니까 그 분수라고 얘기했다고 조금 긁힌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게 악담인 거예요. 야 네 분수에 맞춰서 해. 물론 말투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게 말해도 악담일 것 같아요. 그냥 분수에 맞게 하는 게 어때? 이것도 악담일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악담인 거야. 근데 분수에 맞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 보세요. 분수에 맞게 살잖아. 내가 만약에 지금 빚내가지고 세종에 전원주택 샀다고 생각해봐. 존나 불행할걸. 분수에 안 맞잖아. 내가 만약에 막 지금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빚 존나게 돼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샀다고 생각해봐. 계속 대출금 갚으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나 계속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존나 불행하게 살 거야. 형은 누구 덕분에 분수보다 좀 좋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잖아. 분수가 올라간 거지. 그거는 분수 자체가 커진 거지. 제가 메타 팔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주식을. 근데 안 사고 싶어요. 좀 구분해서 보는 게 맞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 SNS가 좀 인간한테 별로 이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유해한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인스타그램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일기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타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그때 팔고 저점에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SNS 관련 주식은 안 살 것 같아. 형 나 메타 직원인데 메타 주식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저점일 때 좀 들어가 볼까 했었는데 그냥 안 들어가려고.